아, 진짜 미치겠네. 이 정도면 잘 쓴 글 아닌가? 문장은 괜찮은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글을 쓰는 사람 중 대부분이 딱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잘 쓰면 기회가 올 거라고 믿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죠. 아, 잘만 쓴 글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잘만 쓴 글이 왜 기회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글로 기회를 만드는 정확한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식이 통했어요. 글을 잘 쓰면 사람들이 읽고 기회가 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발견되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읽을 시간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품질이 아니라 뭐죠? 도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처음 10명에게 닿지 않으면 그 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글과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문장만 붙잡고 있었는데요. 글을 읽고 고치고 또 읽고 고치고 아, 이 문장만 좋아지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잘 쓰는 것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못 가더라고요. 요즘은 글이 부족한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블로그에도 브런치에도 인스타에도 아주 잘 쓴 글이 넘쳐나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쟁은 글이 아니라 뭐죠? 사람입니다. 같은 실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 사람은 조용히 글만 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한 글인지 말하고 자기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고 같은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죠. 둘 중 누가 더 기억될까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 남는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글로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제가 분명한 사람. 무엇이든 쓰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글쓰기로 기회를 만드는 법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안 나오면요, 글은 흩어져 버리고 기회로 연결되기는 어려워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도 글쓰기 실력보다 이 문장 하나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나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인가? 이 문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글을 써도 뭔가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었어요. 둘째,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람. 정보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요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정보가 아니라 뭐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죠. 사실 정보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뭐 널리고 널리지 않았나요? 하지만 내 취향, 내 결핍, 내 증거, 내 경험은 오직 누구만 말할 수 있죠? 네, 오직 나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이 고정된 사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요.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스레드든 한 공간에 1년 이상 쭉 쌓아야 해요. 기회는 흩어진 글에서 오지 않고 쌓인 사람에게서 옵니다. 한 예로 제가 2014년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블로그에 글만 올렸는데 현직 가수에게 작사 번역 의뢰를 받았고요. 출간 제안을 받았고 강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글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검색되는 글, 다른 하나는 기억되는 글. 예를 들어 볼게요. 글을 잘 쓰는 법 10가지, 이건 뭐죠? 검색되는 글이죠. 하지만 무명 작가가 10년 버티며 배운 글쓰기로 먹고 사는 법, 이건 어떻죠? 네, 이건 기억되는 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아, 조회수 없으면 실패한 글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좀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글은 이미 성공한 글이라고요. 반대로 많이 읽혔어요. 조회수도 아주 많아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소비된 콘텐츠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작가님들 딱 이것만 점검해 보실래요? 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나? 내가 쓴 글에 내가 보이나? 1년 이상 쌓고 있는 플랫폼이 있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요 라고 하신다면 글이 기회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전략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글을 꽤 오랫동안 썼지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2011년 11월부터 메모를 시작했고요. 2014년부터 블로그를 했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이렇게 꾸준히 쓰면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누군가는 취업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미 너무 잘 나가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혼자만 제자리에서 착각하고 있는 걸까? 가장 힘들었던 건요, 실패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딱 하나가 있는데요. 잘 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요. 언젠간 나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제를 쉽게 바꾸지 않았고 블로그를 접지 않았고 내 경험을 숨기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기회라는 녀석은요. 제가 글을 제일 잘 썼을 때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내 민낯을 가장 드러냈을 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잘 쓴 글 하나 때문에 기회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공유한 사람에게 기회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 딱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글이 기회가 안 된다는 이유를 재능에서 찾아요.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실패는요. 재능이 아니라 방향 없는 노력 때문이었어요. 2026년 잘 쓰려고 애쓰시기보다 이 3가지를 먼저 해보세요. 첫째, 평생 말할 주제 하나 정하기. 둘째, 내 경험을 숨기지 않고 쓰기. 셋째, 한 플랫폼에 1년 이상 쌓기. 이 3가지만 갖춰줘도 글은 생각보다 빠르게요. 작품을 넘어서 기회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계속해서 갖춰 나가면서 나아갈 겁니다. 글쓰기로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기회가 뭐죠? 아시는 분 아시죠? 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기회도 꼭 얻고 싶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독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글쓰기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